여러분, 단 한 곡의 노래가 누군가의 끊어진 숨을 다시 쉬게 하고 지구 반대편의 병실에 기적을 일으키고 또 남남이었던 사람들을 끈끈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막 마법 같은 엄청난 우연을 떠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가장 강력한 기적은 아주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를 타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 영웅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가수 임영웅님의 그 목소리가 어떻게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구명줄이 되고 고립된 서로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강원도 정선에 어느 골목길에 가면 지붕, 간판, 의자까지 전부 하늘색으로 칠해진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아, 그 유명한 하늘색 이발소군요. 네, 올해 73이신 경옥 씨의 공간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천장부터 수도꼭지 옆까지 가수 사진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쁜 하늘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아주 짙은 절망의 색으로 덮여있던 곳이었죠. 맞습니다. 경옥 씨가 시부모님 오랜 병수발을 다 도맡아 하셨고 친정 어머님마저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셨거든요.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셨겠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버티시던 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으셨을 때입니다. 아,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네, 사람도 싫고 만사가 다 싫어서 유서까지 써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 무심코 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젊은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걸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전환점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사연을 읽고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가수의 노래 한 곡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트라우마나 상실을 겪게 되면요, 뇌의 인지 기능이 일종의 방어 기제를 탁 켜버립니다. 외부의 위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죠. 아, 스스로 벽을 치는 거군요. 네, 누군가 옆에서 힘내세요, 사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해도 그건 논리적인 언어기 때문에 방어벽에 그냥 튕겨나갑니다. 위로가 안 닿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음악은 다릅니다. 이 가수의 특유의 호소력 짙고 다정한 목소리는 그 논리적인 방어벽을 우회해서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변연계로 직접 침투하거든요. 와, 방어벽을 우회한다고요? 네, 억지로 힘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격게 앉아서 같이 울어주는 방식인 거죠. 아, 강요된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군요. 저는 이 목소리가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의 손을 꽉 잡아 위로 끌어올려주는 아주 튼튼한 동화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화줄,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경옥 씨 이발소 방 한편에는 아들이 생전에 엄마가 좋아할 것 같다며 뽑아준 사진이 있대요. 그 마지막 산부를 매일매일 닦으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신 겁니다. 남편분 반응도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엔 뭔 뽕짝이 좋자고 이발소를 이렇게 만드냐며 엄청 투덜대셨대요. 하하, 보통 남편분들 반응이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텅 빈 이발소에서 아내가 틀어놓은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아, 저 노래가 죽어가던 내 아내를 살려놨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진심을 알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말 없이 팬분들 오면 앉으시라고 의자에 하늘색 천을 직접 씌워두셨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슬픔을 잊게 하는 맞추제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액자를 닦게 만드는 살아갈 동력이 되어준 겁니다. 진짜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나 다름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선의 이 하늘색 위로는 바다를 건너 지구 반대편까지 닿습니다. 아, 미국 사연 말씀이시군요. 네, 미국에 계신 수잔 씨 이야기인데요. 수잔 씨는 근육이 하나씩 굳어가는 루게릭 병을 앓고 계십니다. 참 잔인하고 힘든 병이죠. 치료 후에 침대에 누워서 굳어가는 손으로 겨우 핸드폰을 쥐고 처음 들었던 게 이 노래였대요.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데도 노래가 가슴에 먼저 닿아서 살아있어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언어를 뛰어넘은 치유네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어요. 보통 몸이 이 정도로 아프고 고통이 심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매몰되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내 고통이 제일 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수잔 씨는 병상에 누워서도 임영웅님 이름으로 한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기부를 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 노래가 타인을 돕는 기부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든 걸까요? 그게 바로 이 선한 영향력 순환 현상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건강 외에 또 있나요? 바로 통제감과 주체성입니다.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자존감이 무너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통해 내면의 깊은 위로를 받고 자존감이 채워지면 사람은 다시 무언가를 통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주체성을 되찾는 거군요. 네, 수잔 씨에게 팬덤 안에서 일어나는 기부 문화는 완벽한 통로가 되어준 겁니다. 물리적인 육체는 병상에 갇혀 있을지 몰라도 연대를 통해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신 거죠. 와, 질병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신 거네요. 이 팬분들의 연대감이 진짜 대단한 게요. 수잔 씨가 미국 팬분이 한국 콘서트에서 잃어버린 방석을 대신 받아준 사연이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네, 한국 팬들이 선뜻 자기 방석을 미국으로 보내줬죠. 맞아요. 수잔 씨는 이런 선한 행보들이 본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수잔 씨 소원이 아까 말한 정선 이발소에 가서 방명록을 쓰는 거라고 하니까 정선의 경옥 씨가 꼭 와요. 내가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이렇게 약속하셨대요. 그 지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선의 서장님과 미국의 루게릭병 환자, 국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 두 분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같은 노래라는 다리로 이미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국경과 육체의 한계를 넘은 연대네요. 그런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꼭 바다 건너 멀리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당장 우리 동네 끊어진 가족관계도 다시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로 가볼까요? 아, 팬들이 모이는 그 카페 이야기군요. 네, 전국에 이런 곳이 22곳이나 있대요. 팬들이 자비로 운영하면서 서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공간이에요. 유튜브 좋아요 누르는 법, 댓글 다는 법 이런 거요. 아주 실용적인 학교네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도 좀 의아했어요. 이런 거 그냥 집에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배우잖아요. 굳이 왜 버스를 타고 카페까지 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배우는 걸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족 간의 교육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의 찌꺼기요? 네, 자녀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내가 저번에도 알려줬잖아. 왜 그것도 몰라? 이런 핀잔을 딱 듣는 순간 부모는 수치심을 느끼고 관계에 위계가 생깁니다. 질문하는 게 두려워지죠. 아, 맞아요. 듣고 보니 엄청 공감되네요. 괜히 눈치 보이고. 하지만 팬덤이 모인 카페는 다릅니다. 여기선 모두가 같은 가수를 응원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완벽하게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웃으면서 알려줍니다. 핀잔 주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렇죠. 감정적인 상처 없이 자존감을 다치지 않고 새로운 문물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형성된 겁니다. 아, 흔히 덕질을 한다고 하면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된다고 오해하는 시선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과 연결되는 학교이자 안전기지였군요. 이 카페에 오신 50대 초반 미숙 씨 사연이 딱 그래요. 딸이랑 사이가 멀어졌던 분이시죠. 네, 딸이 먼저 노래를 추천했는데 미숙 씨가 뭔 뽕짝이냐며 매몰차게 거절해서 사이가 서먹해지셨대요. 그런데 이 카페에 와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제대로 듣고 막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음이 열린 거네요. 그리고 바로 구석에 가서 딸한테 전화를 거셨대요. 네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했어.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 딸은 다음 주에 같이 영상 보자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숙 씨에게 그 멜로디는 딸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해준 명분이자 용기였던 겁니다. 가족 간에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꺼내는 게 참 쑥스럽고 어려운데 노래가 그 껄끄러운 감정의 장벽을 허물어주고 화해의 광장을 만들어준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자,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훌륭하지만요. 혼자 남겨진 분들의 텅 빈 시간도 이 노래가 채워주고 있어요. 이번엔 바다가 보이는 항구 도시 거제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독거 어르신 사연이군요. 평생 일하다 퇴직하신 66 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으셨고 아들들도 다 독립해서 갈 곳 없이 끼니를 거르시던 일상이었대요. 전형적인 남성 독거 노인의 외로운 삶이네요.
맞아요. 그러다 친구 손에 이끌려 경로당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서 다 같이 이제 나만 믿어요 영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화면으로 영상 보는 거 사실 집에서 혼자 봐도 되잖아요. 네, 혼자서도 볼 수 있죠. 모여서 같이 영상을 본다고 그 지독한 고독이 정말 지워질까요? 그게 바로 공유된 감정의 힘입니다. 특히 퇴직하신 남성 어르신들은 사회학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거나 교류하는데 가장 서투른 집단이거든요. 평생 일만 하시느라 감정을 꼭 참으셨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혼자 집에서 영상을 보며 우는 건 그저 청성이거나 우울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노래에 맞춰 내 옆에 친구가 같이 우는 걸 보는 순간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군요. 네. 아, 내 슬픔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내 마음과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이 압도적인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음속 고립감이 일거에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혼자 들을 때보다 같이 들을 때 더 따뜻해진다는 게 이런 거네요. 철수 씨가 지금은 모임에 제일 먼저 가서 의자 세팅 쫙 해두시고 끝나면 국밥집 가서 헤어지기 아쉬워서 1시간을 더 이야기하시다 온대요. 철수 씨가 하신 명언이 있어요. 노래가 사람을 데려다 줬다. 와,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는 이미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요. 놀랍게도 팬덤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그 무너진 사회적 공동체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보듬어 안고 있는 겁니다. 핏줄이나 지역으로 묶인 게 아니라 취향과 감정적 교류로 묶인 아주 튼튼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거죠. 고독을 지우고 만난 새로운 가족이네요. 자,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때로는 그저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낼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노래의 역할은 충분한 것 같아요. 충남 홍성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10년째 간병하고 계신 분 사연이죠. 네, 파킨슨병 남편을 간병하시는 70살 순례 씨입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그 30분에서 1시간 남짓 동안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신대요. 그러면 다시 남편에게 잘해줄 힘을 얻으신다고요. 그 이어폰 꽂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오랜 시간 돌보는 보호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역할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거든요. 나는 없고 그냥 간병인이나 아내라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맞아요. 내가 지워지는 기분이 들 텐데 순례 씨에게 노래는 숨막히는 일상 속의 작은 산소통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무거운 옷을 잠시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치열한 자아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는 힘,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콘서트장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려 98살 어르신 팬이 콘서트장에 오셨는데 임영웅 님이 대기실에서 사인을 해드리면서 할만이라는 호칭을 빼고 이름만 딱 적어주셨대요. 100살 때도 오셔야 하니까 젊게 사셔야 한다고요. 참 센스 있고 다정한 배려죠. 네, 그날 어르신이 이러셨대요.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 25살 같아진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목소리가 수십 년의 세월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타임머신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타임머신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끊임없이 노인으로만 대우하고 스스로도 그 역할에 갇혀서 뇌와 마음이 위축되거든요. 위축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가수의 배려와 열정적인 음악, 팬덤 문화는 그 억압적인 사회적 굴레를 완전히 우회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열정적이었던 20대 시절의 신경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25살 같아진다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청춘의 감각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감각의 부활이었군요. 자, 오늘 저희가 강원도 정선의 이발소부터 바다 건너 미국, 송파구의 카페, 거제도, 홍성을 거쳐 뜨거운 콘서트장까지 달려왔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보니까 확실히 이건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의 목소리가 어떻게 개인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세대를 잇고 또
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지 그 완벽한 구조를 확인한 겁니다. 네네. 결국 이 노래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평생 쑥스러워서 못했던 사랑한다, 먼저 꺼내기 힘들었던 미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어져서 참 고맙다. 이 차마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는 편지. 와, 정말 묵직한 감동에 밀려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웅스쿨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나누는 내내 저도 가슴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살면서 한 번쯤 무너질 뻔한 나를 꽉 붙잡아준 노래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 노래를 떠올리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길 바랐던 누군가의 얼굴도 함께 떠오르셨을 겁니다. 네,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완벽한 이유가 될 테니까요. 오늘 밤엔 나를 살게 해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지켜주고 싶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빛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웅스쿨 학생 여러분, 오늘도 건행! 건행!